힘든 것은 제네릭 모드 쓰십시오. 딴 거 쓰시지 마시고 제네릭 모드 쓰십시오. 자, 제가 리니어 스캔과 섹터리얼 스캔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되고요. 자, 제일 처음 장비 딱 켜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데드 엘리먼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데드 엘리먼트 체크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점은요, 이 칼을 하실 때 보면 프로브를 공기 중에 놓고 교정 버튼을 누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의 진동자별로 감도가 지금 다 틀린 걸 보이실 겁니다. 1번 진동자 쪽은 조금 감도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감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진동자 감도가 이럴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이쪽 진동자 쪽에 메저링이 덜 돼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메저링 그쪽이 말랐고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쭉 계단식으로 잘 가다가 여기 보시면 조금 일그러진 거 보이실 겁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가 반사가 돼야 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어차피 굴절이 되는 건데, 지금 리니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장비에서 보시면 프로브에서 리니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리니어 세팅은 말씀드린 대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주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꺾여 있죠? 왜 꺾여 있냐? 어딘가에 뭔가 맞고 굴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맞았냐? 대부분 다 커플런트 쪽이라는 거죠. 그쪽에 많이 뭐 뭉쳐져 있거나 뭐 이게 말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 풀어서 다시 결합해서 평평하게 발라주십시오, 항상. 자, 그 다음에 이 칼 하실 때 주의하실 점, 공기 중에 놔두고 하시는데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제가 칼 버튼을 누르면 점검 기준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쵸? 왜 뜨느냐? 1차적으로요, 감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게이트가 안 걸려 있습니다, 에코에. 그래서 요 게이트 폭을, 위치를 어쨌든 기준이 되는 그 에코만큼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게이트 높이도 얘가 안 걸렸다, 너무 낮게 걸려 있다, 또는 뭐 아예 이렇게 안 걸렸다 라고 하면 얘가 또 불리한 상태입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이렇게 맞춰 주시죠. 저는 정상입니다. 자, 정상입니다 떴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벨로시티 교정하시는 건데요. 앞에서 뭐 프로브 세팅이나 이런 거는 그냥 벨로시티 와서 하십시오. 앞에서 괜히 하시지 마시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무슨 말씀이냐? 앞에 가면은요, 여기 보면 데드 엘리먼트 체크에서도 프로브 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거 다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또 바꿔주면 뒤에 가서 어차피 벨로시티 교정할 때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만져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괜히 하시지 마시고 뒤에서 한 번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1번 프로브 찍고 그 프로브에 대한 스펙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프로브 스펙 쭉 입력해 주시고, 2번 웨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단 리니어 스캔을 쓰실 때, 일반 수직 검사를 하실 때는 말씀드리지만 얘가 0도가 됩니다. 0도. 리니어로 내릴 때는. 얘는 36도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Z 오프셋이랑 웨지 프론트가 있는데, 웨지 프론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사점입니다. 입사점. 요 거리. 그러면 수직은 입사점이 없죠. 수직으로 그냥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0이 되겠죠. Z 오프셋은 뭐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입니다. 높이. 걔는 뭐냐면 우리 리니어 스캔 웨지의 이 두께가 되는 겁니다. 두께 뭐 20mm든 뭐 그 값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리니어 스캔과 섹터리얼 스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된 거에 따라서 밑에 각도에 보시면요, 여기에 빔 앵글 제로라고 되어 있는 구간이 리니어 값, 리니어 스캔의 각도. 그 다음에 여기 빔 스타트, 빔 스탑은 섹터리얼 스캔의 각도입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그 볼트 검사라고 하고 빔 터지게 나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걔를 구현을 해보자면요, 섹터리얼 스캔의 마이너스 15도부터 플러스 뭐 15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섹터리얼 스캔의 한 가지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퍼스트 엘리먼트는 무조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지 않고 뭐 프로브를 2개를 쓰시든 나눠 쓰시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한 개 싱글 프로보다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자, 두 번째 라스트 엘리먼트는 최대 진동자 숫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어펄처 스텝은 무조건 1 세팅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어펄처 액티브 어펄처는 최대 진동자의 절반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저면의 고백 신호 뭐 1%부터 2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얘를 16이라고 바꿔주면 F 높이가 그냥 확인해 보셔도 50%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를 8로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25%도 좋아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레졸루션은 떨어지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에코의 절반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팅적으로 보셨을 때. 근데 32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벼람 사이즈가 작거나 굉장히 작거나 또는 내가 보고자 하는 두께가 굉장히 좀 얇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분해능이 필요한 구간, 레졸루션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32로 쓰셔야 됩니다. 이제 30으로 쓰는 대신에 그 대신에 파워가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약해지는 부분은 결국은 여기서 볼테이지에서 조금 뽑아오고 좀 올려서 뽑아오고 그 다음에 DB를 조금 올라와서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분해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이 빔 이제 그루핑하는 거 알려드렸고 각도하는 거 알려드렸고 제일 마지막으로 포커스 잡는 거. 포커스는 검사하는 소재의 두께에 맞게끔 세팅해 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제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두께의 2배 정도 잡아주면 뭐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탐촉자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장비 얘기 드릴 때는 두께만큼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제 큰 이것도 제가 뭐 보여드리면은요, 실제로 보시면 57% 돼 있는데요. 이 두께가 30mm지 않습니까? 30이라고 세팅하면은요 85%까지 올라갔죠 지금. 근데 얘를 뭐 어중간하게 50 해보겠습니다. 50 조금 내려갔죠. 보시면 2배 해주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장비마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께만큼 입력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났다.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벨로시티 교정하시는 거. 자, 항상 교정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줄 3개 있는 거 이것만 딱 눌리면 됩니다. 앞으로는 딴 거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제일 처음 B1 에코 30mm, B2 에코 50mm 넣어주십니다. STB A1이다 100mm, 200mm 넣어주시면 됩니다. STB A1 리니어 스캔이다 STB A1 눕혀서 25mm, 50mm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하신 다음 리니어 스캔의 경우에는 시크니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사각검사 섹터 스캔은 레디우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형이죠.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게이트 형상이 바뀝니다. 보시면 게이트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시크니스로 하면 우리 흔히 보시던 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해주시고요. 자, 근데 조금 지금 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냐면요, 빔이 게이트는 여기 맞게끔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나오는 데 있죠. 밑에 B1 보면 약간 방향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딜레이 교정을 하면 얘가 맞춰질 겁니다. 자, 일단 하시는 방법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최고 피크점 뜨는 구간 찾으셔가지고요. 최고 피크점 뜬다 잡으시고 자동으로 얘가 제가 30이라고 입력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20이라고 입력하면요 20mm의 게이트가 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얘를 40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40mm 구간의 게이트가 갑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를 30이라고 입력하면 30이라고 자동으로 가겠죠. 게이트 위치가. 거기 걸리게끔. 그래서 최고 피크점 잡으신 후에 여기가 최고 피크점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칼 버튼 누르십시오. 그러면 30mm 교정했으니까 50mm에 두고 교정 버튼을 누르세요. 한 번 더 누르면 음속 교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최고점 피크점의 그 기준이라는 게 네.
그냥 뭐 첫 번째 뜨는 30mm에서 뜨는 신호 거기 피크 잡고 고정하고 50에서 최대 잡고 피크 고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헷갈리실 수도 있죠. 자,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그러면 궁금증. 여기서는 이게 최고 피크고, 여기서는 또 여기서 최고 피크고, 어디를 기준으로 최고 피크점 잡아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 페이지 액세스부터 나오던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2도에서 잡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웨지 벨로시티 하고요. 소재 벨로시티 하고 굴절 계산을 해보면 그게 52도가 나옵니다. 공식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 있지 않습니까? 각도. 여기서 쓰시는 각도 있지 않습니까? 각도의 절반이 되는 구간을 쓰시면 큰 지장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어쨌든 신호가 제일 잘 뜨는 구간은 결국은 뭐냐면 센터 구간이거든요. 센터.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센터 쪽이 제일 세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빔 자체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요. 이 밝기 자체는 가운데 쪽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빔의 중앙 지점에 이 커서를 놔두고 그때의 A 스캔을 가지고 교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식에는 52도인가 53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맞춰놓고 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어차피 벨로시티라는 게 이 소재의 음속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음속 값을 교정을 해보시면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어차피 스틸의 음속이 3220 또는 뭐 문헌에 따라서 3250이라고 표현된 문헌도 있고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까지 교정하시면 다음 단계 웨지 딜레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딜레이가 보시면 좀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얘랑 게이트랑 지금 평행하게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해서 똑같이 피크점을 잡으셔가지고요. 피크점 잡으셔가지고 3개짜리 그죠? 누르시고 레디우스 바꿔주시고 얘를 30mm 이렇게 진행해 주시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다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최고 피크점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쪽이 진하지 않습니까? 에코가 위에 걸로 보셔도 돼요. 얘를 제가 여기 이쪽이 지금 최고 피크점이거든요. 제가 얘를 움직이면 위에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딱 봐도 1번 쪽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1번에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헌에 52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피크점을 잡으셔서 어쨌든 그 각도에, 근데 이것도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것 따라 조금 차이 또 나거든요. 보시면 높이 차이가 뭐 크진 않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딱 보시면 여기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가운데 에코 맞춰주시고 교정하셔도 되는데, 제가 뭐 만지다가 근데 이상한 거 만졌는데 뭐 이상한 거 뜹니다. 자, 뭐냐면은요, 옆에 기능들이 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합니다. 눌러보면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랑 얘 누르는 거랑 여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앞에 벨로시티 가볼까요? 한번. 벨로시티도요, 여기 누르는 거랑 세 번째 거 누르는 거랑 누르면 똑같은 게 여기 있습니다. 30mm, 50mm 누르는 거, 레디우스 누르는 거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신경하면 또 여기 또 신경 쓰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죠. 3개짜리 방에 계속 줄장창 누르시라고, 그죠? 기능 중복되는 거,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거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만 차지하고, 그죠? 네. 자, 그래서 3개짜리만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굴절이 뭔가 안 맞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3개짜리 누르시고 30mm 입력해 주시고요. 30mm는 뭐냐? B1입니다. B1 입력해 주시고 칼 교정 표시를 하게 교정을 누르세요. 한 번 더 누르면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맞춰졌죠. 이제 이렇게 맞춰주세요.
끝났으면 다음 장. 자, TCG입니다. TCG. 예. 자,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보시면은요, 얘는 지금 V2 블럭인데 여기 25mm 잡고 이쪽에 이제 72mm 구간에 이쪽에 이제 잡은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백을 잡은 거거든요. 똑같이 3개짜리 누르시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레디우스 바꿔주시고요. 여기다가 30mm. 그러면 보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걸립니다. 게이트가. 자, 30mm일 때 에코 높이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동자별로. 그죠? 이 상태에서 고정. 한 번 더. 기록 중. 이렇게 이제 맞춰졌죠,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2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2로. 자동 로치가 2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50mm. 자, 50mm 보시면 지금 B2가 굉장히 약하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옮깁니다, 프로브를. 네,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폭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요렇게 갖다 대면 B1이 높게 뜨고요. 옆으로 가면 B2가 높게 뜹니다. 네. 제거 피크점 잡고 높이가 맞춰졌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가정을 해주는 이유 자체는 에코의 각각의 진동자별로 또는 각도별로 에코 색깔이, 예를 들어서 아까는 요쪽에 좀 진했고, 그쵸? 요쪽이 좀 덜 진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도별로 진동자별로 감도를 다 맞춰준다는 거죠, 이제. 예. 교정 과정을 통해서. 자, 다음 단계. 자, 감도 조정하시는 겁니다. 예, 감도 조정하시는. 그래서 얘는 기준 결함을 내가 잡아서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3개짜리 누르시고요. 기준이 되는 에코 높이를 내가 80%에 하겠다 또는 뭐 50%에 하겠다, 여기서 세팅해 주면 여기 얘가 이제 바뀝니다. 높낮이가 보시는 것처럼 80%에 하겠다.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 블럭, 이 블럭에서 또는 뭐 STP A1을 쓴다, 15mm 결함을 잡는다, 그럼 여기 15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에코는 거리가 30일 겁니다. 30 잡으면 이렇게 이제 게이트에 이렇게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자, 보시면 얘도 제가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는 이 스캔 방향에 따라서 제가 뒤쪽으로 빼면 얘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대로 가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도 최고 피크점 왔다 갔다 해서 제일 높게 뜨는 구간 찾으시고요. 보시면 A 스캔에 보시면 없죠. 그래서 잡혔다 그러면 셀렉티드 빔으로 바꿔주시고요. 얘를 제거 피크점 잡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가 조금 더 높게 뜨네. 옆으로 이제 이동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감도 교정 중 80%, 78%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기준 감도에 맞게끔 80% 세팅이 되게끔 이제 감도가 맞춰집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 하나 생깁니다. 무슨 궁금증이냐면, 이거 왜 셀렉티드 빔 합니까? 올빔 하면 안 됩니까? 올빔. 올빔으로도 해볼게요, 제가. 궁금하면 해봐야죠, 그죠? 자, 올빔을 해볼게요, 제가. 자, 올빔으로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가 프로브 위치를 이동을 해보면은요, 감도가 지금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칼 표시를 하고 교정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겠죠? 감도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하는 거랑 뭔 차이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우리가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빔 행정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셀렉티드 빔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선택된 빔에 대해서 감도를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은 이제 지우고요. 옆에 있는 다른 뭐 예를 들어 내가 45도에서 빔을 갖다가 교정 80% 맞췄는데 70%에서는 아니 70도 각도에서는 그 80%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거리가 조금 멀어지니까. 그쵸?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TCG 그려줬지 않습니까? 이제 같아지려고. 그죠? 그래서 TCG를 그려줬을 때는 셀렉티드 빔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올빔을 써버리면은요, 올빔 써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생기는 게, 여기 보시면 옆에 이쪽에 보시면 화면 좀 크게 이런 데 보시면 자베코거든요. 이거 보시면 자베코 신호가 올라오죠. 이 왜 올라오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도 쪽은 빔 행정거리가 짧고 70도는 행정거리가 길다 보니까 아까 셀렉티드 빔 이 각도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70도 각도에서는 감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얘를 강제로 똑같이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얘를 낮은 애를 강제로 올려줘야 되니까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표면 쪽, 뭐 직화 쪽에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셀렉티드 빔을 하시라는 거죠. 왜? TCG 그렸으니까 보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칼을 하실 때 셀렉티드 빔으로 하시라는 거죠, 이제. 하시고 방금처럼 80% 교정을 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책임 그 왼쪽 이해 그렇게 생겼는데 맞는 저거는 저희가 갖고 온 게 넘어가서 자, 매뉴얼 스캔인데요. 실제로는 우리 공군부대에서는 요까지입니다. 왜? 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스캐너를 안 쓰시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검사를 해주시느냐, 용접부 수직 검사는, 리니어 스캔은 그냥 이 상태에서 뭐만 입력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서 딱 두 개만 바꿔주시면 돼요. 검사하실 때. 수직 검사, 리니어 하실 때. 뭐 두께, 검사 수제 두께. 예를 들어 100mm다, 뭐 100mm, 뭐 10mm다, 10mm 이렇게 두께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레인지를 바꿔주셔야겠죠.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레인지만 바꿔주시면 바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수직 교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직 교정해놓고 바로 레인지만 바꾸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섹터리얼 스캔은 사각 검사는 내가 프로브를 어디 놔두는지에 따라서 내 검사되는 위치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수직은 말 그대로, 리니어는 이렇게 올리면 요 밑에가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프로브 위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각은 내가 어느 위치에 놔두느냐에 따라서 얘가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제 용접부에 대한 오버레이를 그려놓고 이제 검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모니터 화면 누르시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오버레이 디스플레이 오프를 시키면 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온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온 시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가면 용접부의 형상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상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루트의 높이다, 또는 이게 루트의 위스다, 폭이다, 여기 벌어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줘볼까요? 4 이렇게 벌어지죠.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값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 상태에서 용접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나타났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눈금 있는 라인, 요 눈금 있는 라인, 여기가 소재 바닥이라는 거죠. 용접부 바닥. 그리고 더 내려가지고 게이트는 저거가
여기 요 눈금 있는 라인, 여기가 소재 표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커버가 되면 용접부의 전 범위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인덱스 오프셋이라고 해서 얘를 예를 들어 50이라고 입력해 주면요, 제가 50mm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프로브. 그러면 요 영역에서 일부 영역이 조금 커버가 안 되네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요 영역이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표면 왜 넘어갔어? 표면 상단부 쪽에 레프트 쪽이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 구간을 내가 커버를 하려면 조금 뭐 더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빔 각도를 갖다가 조금 뭐 낮춰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계산해서 검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빔 사이즈 결정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하시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커서 말씀드렸죠. 커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리바이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커서라고 있거든요. 커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검사를 막 하다가 결함 찾았어. 나 이 결함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게 불량인지 양품인지 거리를 재고 싶어 라고 하시면요, 결함을 잡았다. 잡으신 직후에 프리즈를 걸어줍니다. 프리즈. 이렇게 프리즈를 걸면 이 커서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시는 거죠. 또는 아래 커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고 싶은 해당 결함에 걸어주시면 옆에 보시면 좌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가로축은요, 결함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축은 결함의 사이즈, 이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길이는 얼마가 나오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시면 이 센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빨간색이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절반에 되는 구간이 노란색부터 초록색 경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이 노란색 구간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밑에 거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좌표 자체는 40.24거든요. 40.24. 그리고 얘를 옆으로 조금 이렇게 가보면 노란색 구간에 이렇게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손이 떨려. 40.24였고 지금 보시면 37.59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빼면 계산 잘 하시는 분 해주십시오. 한 3 정도 나오네요. 실제로 얘가 2파이거든요. 2파이. 길이가 2파이거든요.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교정 중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함 길이를 이렇게 이제 측정하실 수 있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얘를 걸어줬을 때 그 높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아니면 이제 두 개를 띄워서 이걸 움직이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한 개는 여기다 걸어놓고 한 개는 이동을 해서 이쪽에 걸어놓고, 그러면 결국 이 폭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 단점이 사람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 소수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걸어 이동하시면 보이니까. 그래서 이 다음 단계까지 가보면 실제로 이제 엔코더 교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엔코더 C스캔 검사를 하시는 건데요. 내가 부대에서 한번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금 부대에 지금 엔코더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테스트 해보시면 되냐면요, 얘를 찍고 제일 앞에 거, 요 지그재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요, 조금 C스캔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면 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타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개념으로 해서 쭉 검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 여기 보시면 제가 300이라고 입력해 놨는데요, 프로브 이동 거리가 300mm 내가 이동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캔 타이밍을 100초 동안 할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00mm를 내가 100초 동안 이동할 거야 라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속도로. 물론 이제 사람이 동일한 속도를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를 동일한 속도로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쭉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제가 빨리 한번 쭉 움직여 볼게요. 너무 답답하시죠? 20 해볼까요? 빨리 가죠. 10 해볼까요? 쭉 빨리 가죠. 여기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쭉. 아, 이거 L 안 돼. 여러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B 스캔이라는 애는 옆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는 거. C 스캔이라는 건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냥 얹어 놓을게요. 결함 잡히는 데서. 레인지가 너무 크게 돼 있고, 레인지는 좀 이렇게. 레인지를 30점. 자, 결함 없는데 얹어 놓을게요. 자, 요 상태죠. 결함 없는데 지금 얹어 놨습니다. 결함 있는데 얹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뜨죠. 자, 뭐냐, 소재 표면부터 해서 지금 여기 잡힌 결함들은 보시면 여기에 있는 관통 홀들입니다. 그쵸?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얘 구멍이 뽕 뚫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게 가는 거고요. 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보이는 거는 뭡니까? 얘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밑에 애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이 한 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엔코더를 달면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결함이 남는데요. 얘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았을 때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해주면 높이, 깊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결함 결과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게이트를 걸어주면 여기 보시면 깊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다 나옵니다. 깊이 값, SA 값, 뭐 프로브 위치 값 이렇게 이제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타임 베이스로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랭스 단위가, 결함 길이 단위가 세컨드로 나옵니다. 세컨드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0.1초만큼 움직인 거리만큼의 길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겠죠. 이제 시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높이나 깊이는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드래그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처럼. 이렇게 이제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제 확대도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드래그 했는데요. 보면 이렇게 줄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함 이제 구멍 뽕뽕뽕뽕 뚫린 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A, B, C 스캔을 한 번씩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요거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사각이라서 그렇지 부대에서 수직 리니어 검사하실 때는요. 타임 베이스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C스캔을 갖다가. 왜냐면 사각은 이걸 하는 거에 따라서 각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하는데 수직은 말 그대로 내가 검사하는 거 바로 밑에 있는 애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에코가 어떻게 뜨느냐? 저면 에코만 뜨겠죠, 이제. 그럼 실제로 이 라인에 저면 에코만 쭉 떠 있다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디스본딩이 됐다. 쭉 가다가 한 개만 이렇게 떠 있겠죠. 자,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갖다가 부대에서는 어떻게 테스트 해보시면 좋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리니어 웨지를 하나 붙이셔가지고요. 자, 리니어 세팅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클리어 하고, 자, 뭐 나머지 세팅은 다 똑같을 거고요. 네. 각도는 예, 다만 차이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도를 제로로 해주시고, 그죠? 네. 그다음에
웨지 프론트도 제로로 해주시고 얘는 딜레이 길이 지금은 이제 딜레이가 없으니까요 제가 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스캔은 리니어 스캔.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요 지금 백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얘가 지금 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갈 거라는 거죠. B스캔 하면 타임 베이스로 여기서 쭉 제가 스캐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지금 얘가 뭐냐면 얘 작은 홀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 지나갑니다.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섹터는 사실 부대에서 잘 많이 안 쓰실 거예요. 용접법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리니어를 주로 많이 쓰실 건데 리니어를 꼭 엔코더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DM이 없어도 DM 역할을 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복합 활용도를 쓰면 되겠죠. 조금 늘리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왕 비싼 장비 사셨는데 그죠? 보시면 얘가 지금 계속 백이 뜨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백이 뜨거든요. 결함 있는데 이쪽. 어차피 백만 확인하고 그 사이에 뜨는 것만 확인하면 네.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녹화를 눌러볼게요. 녹화 누르시면 여기 쭉 녹화가 되는 겁니다. 녹화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처럼 이렇게 됐다. 여기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자면 여기는 디스본딩이 된 겁니다. 왜 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에 뭐 결함이 생겼네.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요거는 깊이는 뭐 15mm 지점에 생겼다. D 값이 이제 15mm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녹화 시간은 제한 없습니까? 녹화 시간은요. 말 그대로 여기서 스캐닝 되고 있는 도중에 C스캔이나 B스캔 녹화되고 있는 도중에 메뉴 건들면 약간 버벅거립니다. 여기 보시면 스캔 사이즈가 있거든요. 스캔 사이즈가 결국 내가 몇 미리 끌겠다 요거니까 녹화 시간은 결국 스캔 사이즈를 늘려주면 그만큼 녹화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를 5,000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5,000mm 끊는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요거는 파일 확장자는 뭘로 저장되죠? 영상으로 저장하면 일반 PC에서도 바로 볼 수 있나요? 멘토 PC가 있어야 돼요. 얘를 저장을 하면은요. 예. 화면 캡처로 저장하시면 JPG 그림 파일로. 아니 영상으로 좀 저장하면. C스캔을요. 예. 영상으로 제가 저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멘토 PC로 보셔야 돼요. 멘토 무조건. PC로. 무조건. 일반 PC에서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멘토가 깔려 있는 PC 그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해서 한번 옮겨서 한번 볼게요. 여기를. 그러면 5,000 너무 많으니까요. 300을 줄이겠습니다. 3,000 너무 많다. 300 줄이고 쭉 그냥 긁어보겠습니다. 자, 계란 잡았고 이런 식으로 계란 잡았죠, 제가. 네. 아니 녹화를 안 눌렀네. 말씀 왜 안 해주십니까? 녹화. 녹화를 항상 눌러야 됩니다. 클리어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녹화 눌렸습니다, 그죠?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란 잡았습니다. 여기 계란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지는 안 눌러도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화면 캡처를 하면 이 화면만 JPG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근데 내가 이제 전체 쭉 긁은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데이터, 이때 이제 써먹는 게 데이터 저장이죠. 이제 데이터 저장해서 지금 저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지금 됐습니다. 날짜로 보통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장됐으니까 이 데이터를 제가 제 PC에 옮겨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